그래서 내 것도 같이 빨아달라고. 좀 서러운 거예요. 20대 초반인데 진짜 최소 못 벌어도 한 3, 400 정도? 많이 벌 땐 진짜 1,000만 원도 벌고 막. 저희가 81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31억 정도 시세 차익을 봤어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4천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월요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집에 오셨네요. 어쩐 일이시죠? 아니 저희가 오늘 대표님의 하루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몰래 찾아왔어요. 아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서마스터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침 일찍 출근을 했어요. 따로 출근하는 날이라 또 담아보면 또 다르겠네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따로 출근하세요? 원래 같이 출근해요. 일정이 좀 달라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운동하시고 일찍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좀 갓생을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말이 좀 길었잖아요. 15일 광복절부터 이렇게 3일 동안 이제 연휴를 아이들과 보내고 길게 쉬면은 또 빨리 출근하고 싶어서 간질간질한가 봐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네, 가볼까요? I feel I flow in caramel. 월요일 화이팅 하면서 출근을 해볼까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피부과에서 굉장히 오래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히 목적은 없이 그냥 대학을 갔어요. 졸업하고도 이제 전문직을 하다 보면 취직도 잘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피부미용학과를 선택했고 졸업하고 바로 이제 피부과에 취직을 해서 이제 피부관리사로 일을 했죠. 병원이라는 곳에 이제 취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병원에 취직을 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따고 원장님도 되게 좋았었고 거기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되게 즐겁게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힘든 일들도 되게 많았었기는 했는데 그때 심지어 그거였어요. 내가 여기서 다른 병원을 가더라도 어차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을 해야 되고 여기서 내 커리어를 쌓는 게 내 실력을 쌓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옮겨봐야 똑같을 거라 생각했어요. 말 나온 김에 내가 지금 서초동에 현장을 가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제가 일했던 병원이 있거든요. 한번 가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몇 년도까지 다니셨던 거예요? 제가 산수학번이라고 02학번이거든요. 2004년도에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피부과에 취직을 해서 2009년도까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4, 5, 6, 7, 8, 9, 6년. 제가 되게 기억이 남는 거는 단독 건물이 전체가 피부과가 다 쓰고 있었어요. 저희 병원이. 그때 당시 원장님이 그 건물 소유자였어요. 거기를 건물을 매입해서 피부과를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선배들이 얘기하기로는 3, 40억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원장님이 이거를 쓰고 계시다. 오,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갑자기 신축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메디컬 빌딩이에요, 지금은. 신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업으로 하게 될 줄은 그때는 진짜 아예 몰랐죠.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요즘 MZ들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그 유니폼을 입잖아요, 여자들은. 그때 압박 스타킹을 많이 신었어요. 왜냐면 이제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은 비싸니까 매일 빨아서 신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빨고 있는데 선배가 와서 던지는 거 스타킹을. 그래서 내 것도 같이 빨아달라고. 좀 서러운 거예요. 20대 초반인데. 하지만 그래도 빨았어요. 빨고서 놀고 그래 내가 빨리 성장해서 나도 승진하자 이런 마음으로 되게 했었던 것 같고 세탁실에 가서 좀 많이 울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월급이 얼마였어요? 초봉이 한 180이었던 것 같아요. 퇴사할 때 200 얼마까지 올라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돈 관리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또 이제 겉멋이 들어가지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차를 사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모은 돈하고 아빠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아반떼를 샀어요. 10얼마인가 20얼마인가 전기주차를 또 끊고 매일 이제 왔다 갔다 한 기름값 이렇게 해서 또 꽤 유지비도 나갔던 것 같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니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쇼핑도 좋아하고 요즘 직장인들 하면 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월급 들어오면 바로 이제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는 그렇게 저도 생활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는. 그때 이제 적금을 하고도 이제 막 중간중간에 또 깼었던 일들도 생각이 나네요. 저기 지금 말하다 보니까 바로 왔어요. 지금 저희 강한 피부과 보이시나요? 강한 피부과. 저기가 한 13층이었나? 그렇게 원장님께서 신축을 하셨거든요. 완전 대로변 건물이네요. 완전 대로변. 교대역 바로 앞에. 바로 현장이 여기 건너편에 있잖아요. 여기 보고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신축할 때 다 쓰지는 않고 위에만 피부과를 쓰고 아래는 다른 병원들한테 임대를 줬거든요. 이 건물이 그러면은 그때 당시 30억이었던 거예요? 그때 30억 아니면 40억.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40억이라 생각해도 진짜 지금 몇백억짜리 건물인데 진짜 너무 잘하셨던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신축하는 동안 2년 동안에 임차를 하시고
내시면서 병원을 운영하셨었는데 그때 월세가 월 1,0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월 임대료가. 내 사업을 쓰면서 이자를 내니까 막 나았겠네요. 그쵸. 그때 이제 40억을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과 이자를 내면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것과는 훨씬 내 사옥을 매입해서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가 상승도 되고 또 이렇게 신축해서 가치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너무너무 잘하셨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뒤편에 공영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출근을 했죠. 여기 이제 강한 피부과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합니다. 와. 이름이 있는 병원인가요? 완전 유명해요, 완전.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강한 피부과에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보고 싶네요. 그때는 직장인이었고 지금 사업자시잖아요. 한 회사의 대표로서 그때 마음가짐과 지금 마음가짐이 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는 딱 그냥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이라면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예약이 풀로 차 있으면 조금 예약 좀 취소되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막 점심도 막 급하게 먹고 와가지고 막 다음 관리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업자 대표로서 그랬으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예약 취소되면. 직원이랑 대표의 마인드는 좀 다를 수밖에 없구나를 생각하죠, 많이. 그러면 서마스터랑 정확히 몇 년 차에 만나신 거예요? 딱 6년 차에 만났던 것 같아요. 항상 일을 하면 슬럼프가 오잖아요.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느껴질 때쯤 서마스터를 만났는데 서마스터는 이렇게 부동산 일을 하니까 자유롭고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그러면 한번 직업을 바꿔볼까? 그때 이제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운전하는 거 보더니 부동산 해도 잘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해봤죠. 아기를 낳고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진짜 이거는 끝이다. 코피 터지게 공부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그래도 하는 만큼 더 벌 수 있으니까 진짜 내가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어디 현장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교대역에 이제 바로 앞에 법원이 있잖아요. 법원 건너편에 예전 영상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현장이 많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한번 현장 점검하러 왔어요. 지금 강남에 몇 개 정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인 현장은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항상 월요일날 서초동, 역삼동, 신사동 나눠가지고 가끔 출근할 때 먼저 현장 들렸다가 이제 출근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인근에 법무법인도 많고 세무법인도 많고 이제 주거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학원들, 필라테스, 요가, PT 뭐 이런 운동시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현장이요? 이 현장이에요. 네. 우리 리엘 S&D에서 지금 많이 올라갔죠.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건물 밸류업이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 원장님께서 신축을 하실 때 좀 사실 느꼈어요. 4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13층으로 올릴 수 있구나. 그때 당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돈이 몇 배가 이렇게 뛰는 느낌이었잖아요.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와, 건물주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를 이 현업에서 피로 느끼고 진짜 살로 느끼게 된 거죠. 그들만의 세상이야 이러신 분들한테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자 제가 책도 내게 됐고 이렇게 지금 많이 유튜브로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특이사항 없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시간이 아직까지 하루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처음부터 건물을 하시던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부동산으로 들어와서 하신 게 뭐예요? 처음 일할 때 이제 원룸 중개. 그때 당시 이제 풀옵션이라고 해가지고 단기 임대 1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임대를 하는 건데 한 번 미팅 나가면 하루에 2-3개 계약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거 먼저 시작하고 고급 빌라 중개도 하고 뭐 상가 사무실 임차하고 부동산에 대한 중개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어느 정도 버셨어요? 그때 이제 월급보다는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최소 못 벌어도 한 300-400 정도? 많이 벌 때는 진짜 1,000만 원도 벌고 막 원룸 할 때는 그러니까 개수를 많이 해야 됐었고 이제 고급 빌라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때 당시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중개가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미키유천 예전에 그분이 라테라스로 이사 가기 전에 그 한남동에 거주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분 거 집을 전세로 17억짜리 집을 중개를 했는데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 뭐 이유리 건물도 뭐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효리는 이제 브라운스톤 레전드에 그때 당시 월세가 800만 원이었나? 월세가 1억에 뭐 800이다 하면은 그래도 전세 환산가가 9억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곱하기 0.9%면은 720만 원 양타하면 유율도 조금 높았어요. 0.9% 이내 협의여가지고 고급 주거를 하거나 상가 사무실 좀 금액 큰 거를 한다 하면은 수수료가 꽤 컸었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두 분이서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둘이 같이 돈을 벌었을 때 나는 그 시너지가 좀 있었나요? 제 결혼을 결심했었던 계기가 합치니까 돈 1,000만 원은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심을 했죠. 이제 또 문제는 벌면
뭐래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돈이 또 훅훅 나가고 돈을 모으기가 처음엔 좀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약이라는 게 매일 그렇게 막 나오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해이해지면 또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 회사를 복귀하면 되는데 서초동에 온 김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루틴이 있다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원룸에 살았었을 때나 저희 임대 아파트 살았을 때를 현장에 가면은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힘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서초동 온 김에 한번 살짝 들렸다가 또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표님이 결혼하시고 바로 원룸에 사셨어요. 원룸에 살았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수원 쪽으로 가면 아파트 살 수도 있었겠죠. 저희 일터는 이제 강남이었고 출퇴근 시간을 줄여야 그 시간에 일에 좀 더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돈을 벌려면 회사 가까이 있어야 된다. 집주근접 원룸에서 시작을 했었죠. 이제 결혼에 대한 앞으로의 집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좀 없으셨어요?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일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긴 했지만 남편을 되게 믿었었고 그 나이에 되게 책임감 있고 자신감 넘치는 그 태도들이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함께 하면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몇 년간 되게 힘들었죠.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이를 못 보고 일만 하면서 원룸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게 제일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 이제 제가 아파트 이사 갈 때까지만 아이를 좀 돌봐주세요 이랬을 시기였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좀 많이 알차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지 않을까. 나는 요즘에 워라밸을 따지고 하는 그 20대, 30대 친구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항상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20, 30대 때 제 열정을 갈아 넣어서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시기인데 그때 내가 그냥 적당히 일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다 보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때 어떻게 생활을 할 건데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투자하고 노력을 해서 나중에 즐겨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라밸 즐기지 마세요. 우리 피디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대표님은 지금 맨날 일요일 날 나오시고 맨날 야근하시고 언제까지 성장하실 예정이세요? 저는 목표를 세웠던 게 있었어요. 딱 50살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중에 즐기면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있어요. 지금 이제 43인데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50세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가고 싶은 뭐 여행도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렇게 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생각해보면 50세 돼서 쉬면 뭐하지? 놀면 지겨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하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좋은 점이 뭘까요? 시간적으로 아이들과 많이 지내지는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크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엄마 고마워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좀 보내줘 하면 그냥 바로 보내줄 수 있고 뭐 하고 싶어, 뭐 사고 싶어 이러면 바로 사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돈 버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못 해준 적이 있으세요? 많죠. 재성이 어렸을 때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수영장 이런 데 가고 싶어도 되게 많이 아꼈었고 분유 같은 것도 되게 아껴가지고 제일 저렴한 거? 부모님들은 항상 제일 좋은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때 되게 많이 못 해줬었던 기억이 있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쿠쿠치킨에서 서마스터랑 힘들 때 둘이서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우리 어떻게 하지? 대화도 많이 했었던 시절. 돌아가라면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요. 지금 다 알고 있고 돌아간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도 사고, 강남 아파트도 더 무리해서 살 거고, 일도 더 열심히 할 거고. 사실 되게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욕심이 남편이랑 저랑 둘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져야 되겠다. 막 이런 게 욕망이 되게 좀 컸었던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재성이가 5살 때 유치원 끝나고 오면은 잠깐씩 놀고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다고 맨날 여기서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임대 아파트 산다고 친구들이 왕따 시켰던 그 놀이터는 어디예요? 저쪽 2단지. 왕따라기보다도 너네 아파트 저기면서 왜 여기 와서 놀아? 니네 아파트 가서 놀아? 이 얘기가 그냥 애들은 했을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저에게는 진짜 비수로 꽂혔던 거죠. 그래서 저쪽 아파트에 가기도 싫었었던 이제 저희 집이 여기였어요. 여기 이사 왔을 때 그때는 처음에 되게 행복했어요. 원룸에 살다 이사 왔으니까 와 아파트 바로 앞에 놀이터도 있고 너무 좋다 이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집을 사야겠다라는 거를 언제 깨달으신 거예요?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이 주변에 다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그분들을 질투한 게 아니라 부러웠어요.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집을 사게 될 결심을 해서 저희가 1년 만에 분양을 받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수원으로 가서 살 수도 있었는데 수원으로 한 번 이제 떠나면 다시 서울로 들어오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서울에서 우리가 집을 사보자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얼마의 연구를 하신 거예요? 분양받았던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돈 모으자마자 같은 아파트에 계약을 해놓은 거, 그러고 여기 보증금 뭐 다 합치니까 뭐 2억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집을 산 거죠. 그때 당시 70% 대출 가능했었어요. 7억 8천에 나와 있던 집을 700만 원 깎아서 샀는데 그걸 매각했을 시점이 15억 4천? 거의 2배 정도 됐었고 지금은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팔고 저희 이제 건물을 매입했으니까 순간의 선택이 진짜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생각이 느껴지네요. 아파트에 오면서 이제 재성이를 데려온 거잖아요, 첫째 아들을. 그때는 좀 어떤 심정이었나? 너무 행복했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했고 사실 진짜 너무 큰 추억이 됐어요. 지금은 내 집을 가졌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진짜 첫 번째 꿈을 이룬 거다 보니까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집을 결국 파셨잖아요. 건물로 가게 되셨는데 그때는 어떤 결심이 드셔서? 다음 스텝이 있었잖아요. 내가 내 집을 사면은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서 여기엔 또 이제 안정이 되고 되게 성장하는 뭐 건물주들을 보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네? 라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럼 집을 팔고 어디에 사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역삼동에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 근처에 있는 역삼동 개나리 푸르주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집을 팔았기 때문에 월세로 갔는데 월세가 얼마였어요? 월세가 330만 원.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전에 이제 5억이란 대출을 받았을 때 원금하고 같이 해서 200 얼마씩 내다 보니까 뭐 월세 못 내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간 거죠. 더 자신 있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부동산 경험이 또 쌓이고 일이 또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좀 없었나요? 처음이잖아요. 많았죠. 저희의 시행착오보다도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민원. 그냥 공사를 시작하면은 시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들이 좀 있었어요. 건축주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처음 느껴봤었고 시간이 처음엔 되게 안 가더라고요. 신축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도 되게 기억에 남고. 역삼동에 있는 노후 건물은 얼마에 사셨어요? 빨간색 노후주택이었어요. 이제 신축할 생각으로, 멸실할 생각으로 이제 매입을 했었고, 그때 이제 31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었죠. 그럼 대출을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80%. 20매덕 받고, 신축 공사비에 15억 정도에 또 70% 대출 받아서 매입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판 금액, 그리고 그 안에 또 저희가 돈을 모았잖아요. 15억 정도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31억짜리가 신축을 하고 나서 얼마가 된 거예요? 저희가 81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신축 공사비, 저희 원가가 한 50억이니까 31억 정도 시세 차익을 봤어요. 단편적으로만 와 쟤는 아파트를 팔아서 저렇게 건물 샀대, 나도 아파트 팔고 그냥 건물 사면 다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간접적으로 보고 또 느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이거를 잘 연구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좀 세우고 하시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누가 해서 나도 그냥 이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은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어요. 매각을 하고 31억이라는 돈이 생겼을 때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셨어요? 또 더 큰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또 좋은 급지로 가서 신사동이나 첨당동에 가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사동을 사게 된 거고. 그때 저희가 150억 주고 매입을 했죠. 근데 30억밖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150억 건물을 사신 거예요? 그때도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80%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어요. 120억 대출 받고 그렇게 하니까 월 이자 비용이 한 4천만 원 후반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4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매달 갚아야 되는 돈?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는데 대표님은 그게 아니셨나 봐요. 그냥 소비하는 데 빚은 대출은 안 좋은 대출이라 생각을 하고 조금 큰 자산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는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억이 있어서 10억짜리 물건을 사는 것과 내가 현금이 10억이 있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30억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거, 10억대와 30억대의 물건의 위치와 가치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30억대를 매물을 사면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또 다르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방법들을 잘 안 하시는 걸까요? 레버리지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나라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면 좀 두려움이 크세요. 현금을 조금 많이 비축해 놓고 있어야지 사업하는데 이제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회사가 좀 어려워진다 하면 그냥 월세 줄여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고 건물을까지 매입하면은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리스크가 좀 있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무리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연역이 좀 되시고 좀 매출 발생이 조금 있으신 법인들 그러면 유보금으로 매입을 하셔도 좋겠다 좀 추천을 드리는 거죠. 4억을 매입한다 하면은 또 그걸 다 쓰셔야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일부층 쓰고 일부층에서 임대를 받으셔도 이자를 커버하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방법도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그러면 오늘 일정은 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오전에 이렇게 현장 돌고 회사로 이제 복귀하는 시간이고 또 오후에 미팅들이 있어가지고 회사 복귀해서 미팅 준비하고 점심 먹고 또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공사 미팅하고 잘 받으세요.